만약 당신에게 총이 주어진다면 사람을 향해서 쏠 생각이 있나요? 이번 주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 트리거입니다. 사실 이 작품 저는 우연히 봤습니다. 왜냐면 김혜수 씨가 출연한 드라마 트리거가 있어서 넷플릭스의 트리거도 그 작품인지 알고 따로 안 챙겼거든요. 그러다 저녁에 일하다 쉬면서 잠깐 넷플릭스를 틀었다가 그냥 생각 없이 보게 되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작은 몰라도 수작은 확실하며 적어도 한국인이라면 꼭 한 번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작품이 가진 사회실험적 성격,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 때문이죠. 이후 내용은 영상에 스포일러가 있으니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작품은 총기 청정국인 대한민국의 한 고시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벌어지면서 시작됩니다. 이 사건을 진압한 순경, 이도가 의아함을 느끼고 사건에 뛰어들면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막을 열게 되지요. 사실 총기를 다룬 드라마는 하나 둘이 아닙니다. 킬러들의 쇼핑몰, 길복순 등 킬러물은 예사고, 굿보이, 라이브 등의 경찰의 주연인 작품에서도 갈등을 고조하기 위해서 총기가 등장하지요. 하지만 이 작품은 총기를 묘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기존의 작품들이 총기를 단순한 갈등 폭발의 도구로 쓴다면, 이 작품은 총기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 혼란을 주제로 삼고 그 과정을 설득력 있게 그리고 있어요. 고시원 총격 사건의 범인 유정태는 고시생입니다. 9급 세무직 공무원에 도전했지만 구술하는 상황이며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선 공부에 집중해서 합격을 해야겠지만 주변 환경이 이를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큰소리로 게임을 하거나 자기 음식을 훔쳐먹는 이웃, 그리고 이를 전혀 관리하지 않는 관리인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지요. 이사할 여유조차 없는 정태는 필사적으로 참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도발하자 트리거가 당겨집니다. 공감대 상실의 연속인 이 과정은 이 작품의 전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갈등 상황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갈등이 크나큰 문제로 불거지는 일은 흔치 않은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민도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설령 스트레스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린다고 해도 그 분노를 폭발시킬 수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에게 총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총이란 도구는 사람이 최소한의 힘으로 간단한 조작을 통해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작중에서 아이가 아빠에게 방아쇠를 당기는 장면이 이를 보여주죠. 일상생활에서는 스트레스가 어지간히 쌓이지 않으면 그게 큰 비극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보통은 내가 스트레스를 폭발시켰을 경우 그 피해가 나에게도 올 것이라는 점, 힘이 약한 사람일 경우 강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성이 이를 막는 것이죠. 하지만 총이라는 것은 이런 제약을 없애버립니다. 나를 괴롭히고 착취하는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 권력이 강하고 힘이 세도 총을 한 방아쇠만 당기면 쉽게 나가고, 총알 앞에선 권력과 힘에 상관없이 쉽게 죽기 때문이죠. 즉, 이 작품은 총기가 풀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회적 갈등의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진다는 결과 말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간다는 데 있어요. 첫 사건은 고시원에서 시작됩니다. 집단 생활에서 지켜야 할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터지면서 일어나죠. 그리고 이 작품의 사건 중 상당수는 공감과 배려, 그리고 책임감의 부재에서 발생합니다. 산업재해로 아들을 잃었음에도 사과조차 안 한 사장에게 분노한 어머니, 학폭을 당함에도 선생이 눈을 돌린 학폭 피해자, 그리고 간호사의 집단 괴롭힘, 태움 문화에 시달리는 간호사가 나오면서 이 작품은 단순히 트리거가 당겨지는 계기를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왜 그 트리거가 존재하는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총기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총이 있어야 범죄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이는 모순입니다. 총이 있어야 몸을 지킬 수 있는 범죄는 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만약 총기가 일반에 보급된다면 범죄자도 더욱 총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몸을 지키기 위해서 너도 나도 총을 가져야 하는 군비 경쟁의 장으로 전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골치가 아픈 것은 총기가 보급된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율이 증가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한예로 미국은 총기 난사가 문화처럼 자리 잡았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총기로 인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은 나라지만, 반면 스위스는 예비군이 집에 총을 걸어두는 나라인데도 살인율과 강력범죄율이 전 세계에서 상당히 낮은 나라에 들어갑니다. 대체 이 두 나라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저는 시스템의 차이에서 온다고 봅니다. 이 작품에서 총을 쓴 사람들 중 상당수는 어찌 보면 시스템의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아들을 잃은 경숙, 학폭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선생이 외면하여 학폭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동과 규진, 딸이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되어버린 현식, 선배 간호사들의 화풀이 대상이 된 소연 등 이 작품의 상당수는 시스템의 희생자입니다. 산업재해로 사람이 계속 죽는 이유는 처벌이 약하고 근본 원인인 CEO는 거의 처벌받지 않는 시스템 문제 때문이며 학폭이 벌어지는 이유는 징계 및 통제 제도가 부실하고 교사가 이에 개입했을 때 잘못하면 골치 아픈 민원에 휘말리는 현실 문제 때문이며 전세 사기는 정보 불균형 및 법적 제도에 허점이 있음에도 부동산 공억이란 점이 있어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고 간호사의 태움 문화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기에 엄격해야 한다는 현실에 묻어가며 자기의 스트레스를 푸는 몰지각한 인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죠. 즉 대한민국에는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시스템의 구멍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 시스템의 문제는 우리 누구나가 공감하는 사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어도 50년은 넘은 문제거든요. 작품은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고쳐야 할 시스템도 고치지 못해 구성원들을 고통받게 하는 국가가 만약 총기가 자유화된다면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만약 총기가 퍼지기 시작한다면 그 분노의 물결을 막을 수 있을까? 작품에선 총기를 다루며 군대가 출동하니 손대지 말라고 말하지만 다른 대사에선 마약 청정국이었던 한국에서 마약이 대중화되었단 말이 나올 정도로 절대적인 통제라는 것은 없음을 암시하기도 하지요. 이렇듯 이 작품은 계속 말합니다. 실제로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 사제 총기 사건이 벌어졌는데 특공대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이를 막기 어렵다는 점이 간접적으로 드러났죠. 사람들이 분노와 광기에 차서 총을 난사하면 너무 늦습니다. 그 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해야 할 일을 미리 논의해야 하지요. 즉, 이 작품은 우리가 접하기 쉬운 여러가지 사건을 열거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과연 총기는 허용되어야 할까? 막아야 할까? 과연 총기는 허용되어야 할까? 막아야 할까? 작품은 이를 두 명의 캐릭터로 표현합니다. 한 명은 특수부대 출신의 순경인 이도, 또 한 명은 장기 적출을 위해서 팔려갔던 약자였던 문백. 이도는 시스템의 수호자 그 자체입니다. 국가 시스템 안에서 고통받는 약자들을 지키려고 했고 문백은 그 시스템의 피해자로서 복수를 선택했죠. 둘의 대립은 총기를 둘러싼 억울함과 책임감의 충돌이자 무력이란 유혹과 공감의 선택이라는 사회적 딜레마의 대결을 상징합니다. 즉 이도는 역할을 포기한 국가 대신에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고 문백은 그 책임을 지지 않은 사회가 만든 괴물이지요. 이 대비를 통해 작품은 총기의 자유화보다 더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억울한 사람만이 아니라 천인공노한 범죄자들도 총을 가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총기 자유화가 되는 순간 악랄한 범죄로 인해 고통받을 것을 경고하기도 하죠. 즉 이 작품은 총기 자유화 문제의 해답은 공감과 유대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데 있으며 공동체를 위해서는 애초에 그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훌륭한 사회실험을 통해 총기 문제에 관해 고찰을 하게 하는 웰메이드 드라마로 평가받지만 마지막 부분의 결말은 호불호가 갈립니다. 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 이도가 몸을 던져 아이를 감싸 안자 이를 본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총을 내려놓죠. 동화 같다고요? 맞습니다. 트리거가 당겨진 대중이 이 정도에 진정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판타지죠. 하지만 이 작품의 엔딩으로서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장면은 현실에 대한 선언이기 때문이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총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선언 말이죠. 이 작품에선 일부 극악이 늘져야하면 총을 쏜 사람들은 그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들이 총을 쐈다는 게 올바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은 그들의 개인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병든 시스템을 고치지 않아서 생긴 사회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은 이유는 공간과 유대보다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이에요. 즉 이도가 총 대신 아이를 끌어안는 장면은 공감이 공포와 폭력보다 우임을 상징하는 작품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스위스가 집에 총기를 걸어두는 나라임에도 총기 사고가 유난히 적은 이유는 사회를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 엄격하고 위반했을 때 페널티가 강하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공감대가 잘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이 총기 위험국이 된 이유는 총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구시대 헌법을 고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위협에 떨고 있음에도요. 즉 이 작품의 동화와 같은 엔딩, 총기 반납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깨어나는 엔딩은 현실은 무겁고 제도는 느리지만 공감과 연대만이 사회를 지킬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죠. 이 작품의 내용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무책임, 개인의 무기력, 그리고 무기가 손에 쥐어졌을 때 벌어지는 파국은 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문제지요.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상황,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들, 그리고 절대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보여줌으로써 한국 사회가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선에 대해 경고합니다. 총기는 통제보다 확산이 빠르고 폭력과 사륙은 선택지 중 하나가 되며 법보다 무서운 현실이 우리를 평생 위협하고 괴롭힌다고 말이죠. 그리고 아직 총이 없을 때 그 위험을 자각하고 사회적 면역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작품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트리거는 단순히 이도와 문백의 히어로 빌런 구조가 아니라 사회 철학적 질문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엔딩은 나름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메시지도 괜찮고 전문적인 고증을 받은 액션도 훌륭하며 김남길 배우는 자신의 트라우마와 고뇌를 보여주면서 총기의 위험성을 잘 묘사했고 김영광 배우는 피해자가 총기로 인해 가해자가 되는 과정과 말로를 보여주는데 두 사람 다 연기를 잘해서 몰입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정우인 배우도 인상 깊었어요. 이분 연기력이 좋은데 어째 악역 전문이라 이번에도 최종 보스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직무에 충실한 참경찰력을 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배우의 연기력도 훌륭하다 볼 수 있겠네요. 정말 총기는 구경도 못하는 나라가 되길 바라면서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